마신 크리거가 일단 제가 좋아하게 된 거는 이 밀리터리적인 요소하고 SF가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장르예요. 그다음에 마신 크리거가 좋은 게 이게 보통 밀리터리 장르 쪽에 가면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고증이라든지 건담 같은 경우도 이제 도색을 하고자 하면 에어브러시 없이 붓도색도 괜찮긴 한데 그만큼 퀄리티가 아쉽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붓도색으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게 마신 크리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원작자가 예전에 처음 작업했던 방식도 러프하게 붓도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개수를 한다든지 변형을 줘도 그에 대한 뭐 세계관에 딱 이건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죠. 그런 거에 또 매력이 있어요. この番組は子供のような大人グンプライマークピープルカラー次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반갑습니다. 세양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인터뷰 채널로 인식해버렸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지금 제 도색 영상들을 서브 콘텐츠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를 저을 수밖에 없고요. 인터뷰어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인터뷰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도 진짜 엄청난 분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가까이 가질 못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비넷 디오라마의 장인 그리고 명예의 전당까지 입성하신 우리 마블캣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대리석 고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별명이 좀 길다 보니까 마블캣이라고 이제 다들 줄여서 불러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세양님 유튜브 통해서 또 한 번 더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업이 좀 따로 있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에요. 일반 네, 회사원. 뭐 사무직이고 포워더라는 포워더. 업종인데 네. 국제 택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뭐 기계라든지 물건을 이제 해외 판매하실 때 물류적인 부분을 대행을 해드리고 있고, 물론 이제 수입하는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상 밖인데 그냥 레알 회사원이네요. 네. 미술 쪽이 전혀 아닌데요? 본업은 이제 미술 쪽이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예전에 잠깐 미술 쪽에 있긴 했어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어느 쪽 분야까지도 못 들어가서 그만뒀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디자인 학부 쪽. 학부 쪽. 첫 조립이 2017년도 정도 돼요.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스타워즈 비클 모델이라고 조그만한 네네. 모형 있죠? 팔콘 조립에서 붓도색에서 올린 게 첫 글일 거예요. 그게 루리앱이나 제 개인 블로그에도 있고 찾아보면 아주 수준이 저렴한 겁니다. 쫓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얼마 안 되셨어요? 저 근데 7년이면 오래 한 취미인 것 같긴 해요. 뭐 3년만 하면 이제 10년이기도 하고, 오히려 오래되신 분들보다 제가 취미 생활을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배울 수 있는 매체가 많았죠. 유튜브라든지 커뮤니티들이 잘 돼 있었고, 초보자들에 대해서 벽이 높지 않은 취미였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뭐 장비를 구한다든지 이런 건 어려워도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뭐 도색을 해보고 싶은데 하면 한두 분 정도가 대답을 해주시고 하니까, 예전에 뭐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찾아서 했던 분들에 비하면 오히려 굉장히 쉽게 이 취미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검색하면 다 나와. 그렇죠.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일단 보통 시상식 때 원래 매년 수상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올라가면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뭐 다른 수상자들 보면 뭐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시상할 때는 적어도 메모를 좀 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갔고요. 오늘도 인터뷰 하는데 또 예전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하기는 그거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터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느꼈던 게 질문지나 이거를 먼저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시길래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다행이다. 먼저 어떤 질문을 하겠다고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답변을 미리 준비하긴 했어요. 들었지? 갑자기 어느 순간 올라와서 이제 여러 대회에 출품하기도 시작을 했고, 수상을 하게 되면서 나름 이제 주변에서 조금씩 알아봐 주기 시작하고, 모형 협회나 이런 데서도 불러주시기도 하고, 여러 전시회 같은 경우도 좋은 기회를 주시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좀 많이 망설이긴 했어요. 왜냐면 워낙 잘하시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같이 전시했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 해보자, 주변에서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분들이 계셔서 나가게 됐고, 이것도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즐겁더라고요. 새로운 분을 알게 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나는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지금은 나름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전시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한 선배님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하는 엄청 작가분들이랑 오래 하셨던 분들이랑 동등한 선에서 이제는 전시를 하시게 됐다라는 게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이미 오래 하셨던 분이니까 이분들이랑 같이 하시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되셨다는 걸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경력에 대해서 뭐 몇 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몇 년 했다고 하는 거는 모든 이제 모델러들에 대한 스킬이나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도 엄청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 작품도 굉장히 많이 봐요. 실력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홍 실장님 작품이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디테일한 부분하고 밀도감 있는 작업이 좋아서 그 다음에 일단 도색 자체를 정말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서 좋아하고 그 이외로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비넷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비넷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품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델러들이 계시긴 해요. 그 정도까지 스킬이 제가 되진 않고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이란 말을 제가 잘 안 쓰긴 해요. 그냥 작업이라고 하는데 작품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이거는 작품이다 얘기해 주는 게 작품이라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작업 대부분은 이야기를 넣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확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까요? 비넷이 킷 하나만이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 비넷이나 다른 오브제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비넷 작업을 선호하고 있어요. 작년에 미쿠 하나로 우승하셨어요. 진짜 단품으로도 그 수준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근데 미쿠 작업 같은 경우는 주제하고 부주제가 역전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미쿠라는 킷이 인지도가 있는 캐릭터다 보니 알아보는 거지, 그냥 멀리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이스였던 게이트가 오히려 더 눈에 띄지 않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킷이긴 해요. 미쿠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었는데 그래서 일단 콘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대작업을 좀 했죠. 데칼이라든지 바이저 부분에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그게 또 이제 아쉬워서.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추가 작업을 조금씩 하는 편이에요. 욕심이 계속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아마 콘테스트나 대외적으로 이제 많이 접하신 작업물이 걸프라를 많이 접하셔서 걸프라를 주로 작업을 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태 작업했던 작업물 수가 60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걸프라가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내보냈던 게 많은 그렇죠. 것뿐이네요. 그 대외적으로 이제 뭐 인터넷에 탔던 거나 대회 나갔던 작품들이 걸프라들이라, 그리고 걸프라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드는 주로 하는 작업들이 보면 인간 형태의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메카물보다는 사람의 형태를 띈 형상이 이야기 전달이나 감정 표현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메카가 중심인 이야기에 비넷을 작성을 하면 그 상대 위치에 인간 형태의 뭔가 이야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캐릭터를 세우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뭐 고토부키아 대회라든지 모데로이드 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를 살려서 작업을 해봐야지 했을 때 세울 수 있는 게 걸프라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쪽 회사가 네.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네. 회사니까. 고토부키아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출품은 안 되고 명전을 가기로 했으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해서 낼 수 있는데, 그것도 제약이 똑같이 있긴 해요. 왜냐면 고토부키아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만 가능하고요. 콜라보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안 되죠. 이런 거안 네, 되죠. 그게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쓸 수 있는 작품에 들어갈 수 있는 kit은 여전히 한정적이라는 거. 그러면은 고토 명예전당 이게 되면 킷을 매달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매달은 아니고요. 1년에 10개 키트. 그러니까 아. 매달 나오는 신작 제품 리스트를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선택을 해서 받는 거죠. 근데 이번 달에 제가 받고 싶은 게 없으면 2월, 그 다음 달에 합쳐서 2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인스타에 가끔 오늘의 택배 해가지고 네. 그건 혹시 집이신가요? 그렇죠, 집이죠. 그 집에 프라탑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조금 있긴 해요. 어느 정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늘 왜 선물로 드리려고 하나를 쓱 챙기니 네. 너무 좋아하네요. 이거
서로 감사한 상황이네요. 원작이 있으면 원작의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 흔하게 보는 이제 미디어들이죠. 영화나 아니면 뭐 소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으면 네. 좀 차용해서 하는 편이고요. 뭐 뉴스 보다가도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디오라마로 만들면 괜찮겠다.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전체적인 이제 아우트라인은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넣어서 만들면 세부적인 묘사는 가지고 있는 정크 부품 그때 따라 바뀌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세밀한 계획을 잡는 건 아니고 아 이번에 이런 플라스틱이나 뭐 재활용품 이런 게 있으면 많이 가져다가 붙여보는 거죠.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해서 큰 틀을 잡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요즘 뭐 MSG나 그 여러 가지 디테일러 파츠들이 많이 나오죠. 또 나왔죠 지난번에서. 그런 거로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죠. 이거 MSG 구하기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이거. 대고 들어올 때는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그냥 잠깐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중에 구하기 힘들어요. 꼭 내가 필요한 것만. 네, 그렇죠. 저도 그 박스로 두세 박스 정도 가지고 있어서 재료도 보니까 토너 뭐 네, 이런 거 쓰시죠 그쵸. 진짜. 아무래도 그런 큰 덩어리는 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큰 덩어리들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많이 쓰죠. 화장품 통, 그다음에 뭐 페트병, 커피 플라스틱 잔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있는 저 바이저 부분도 커피 그걸로 만든 거고요. 열을 약간 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철심으로 곡선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는 뭐 쿠키통 뭐 이런 거 그쵸. 쓰시고. 밑에는 쿠키통이고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쿠키통. 재활용품을 봤을 때 영감이 떠오르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구상해 놓은 그림에서 재활용품을 찾는 걸까? 뭐 또 순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재활용품 봤는데 이건 다음에 어디 쓰면 좋겠다 이러면 걔가 킷이 되는 거고 아. 거기서 살을 붙여서 우주선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들다 보면 부족한 또 돌아다니다가 와이프가 만약에 버리려고 모아둔 통에서 이거는 거기 쓰면 되겠는데? 이러면 그걸 또 따로 챙기기도 하고. 안녕 아빠라고 작업을 했던 디오라마가 있는데 안녕 아빠. 네, 지금 작품을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아요. 네. 작업 자체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했고 네. 거기 들어가는 자잘한 오브제들이 많았거든요. 뭐 강아지부터 고양이, 꼬맹이, 아기하고 그다음에 뭐 와이프의 형상을 한 뭐 여자분의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킷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작품인데 크게 기억에 남는 거는 코로나 때 국제 대회를 온라인으로 한 적이 있어요. AK에서. 그때 이제 디오라마 부분 특별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 작품으로. 국제 대회에서 처음 수상했던 작품이라 기억이 남기도 하고 판매를 원래는 안 했었고 네.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수집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첫 판매한 작품이기도 하고 처음에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런 만든 걸 이렇게 누군가 산다고?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뢰 작업을 따로 받거나 이런 네, 거 의뢰를 받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만들었던 작품을 내가 살게요 하고 연락을 받았을 때 판매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실감했죠. 그래 이렇게 좋아해서 이거를 이렇게 구매하기도 하고 수집을 해주시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도 작품을 몇 점 판매를 하셨었죠? 아니요, 그분이 3개를 사서 가신 거예요. 그 그랬던 거였어요? 네. 지금도 작업하셨던 작물들을 누군가 제가 살게요 하면 판매하실 의향도 있으세요? 판매하고 싶은 작품은 판매를 하겠죠. 근데 개인 소장하고 싶은 거는 소장을 하고 있다고. 문의 바랍니다. 근데 이미 제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몇 점 팔긴 해야 되고 파는 게 좋겠지? 와이프가 좋아해요, 판매하는 걸. 지금 그쪽에 형수님 앉아 계신데 표정이 오묘합니다. 이거를 저만 보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근데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네. 집에 더 있어요, 그래요? 작품이. DM 부탁드립니다. 마시넨 크리거가 일단 제가 좋아하게 된 거는 이 밀리터리적인 요소하고 SF가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장르예요. 처음에 이제 마시넨 크리거를 접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모형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비넷을 만들고 아마 그 비넷을 구매를 한 이후에 좀 더 작업을 해보자 이래서 중간에 아마 건담을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라고 네이버 합이었나? 갔었는데 거기에 네이버 합의는 딱 들어가면 마시넨 크리거 킷이 진열이 돼 있어요. 오프에 이렇게 도색 작품들이 와이프가 그걸 보고 이거 예쁘다.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입고 있는 것도 특이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봐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시넨 크리거를 그때 알게 되고 킷을 사서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시넨 크리거 카페에 가입을 했죠.
마신앤크리거 카페에 가면 거기 카페 활동하시는 분이 만화로 1단계부터 완성까지 시킬 수 있는 그 매뉴얼식으로 만들어 놓은 만화가 있어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입장에서는 만화로 쉽게 접하는데 조립 방법이 다 있어요. 조립도 하고 도색하고 워싱해서 완성하는 것까지. 그때 큰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꼈죠. 그다음에 마신앤크리거가 좋은 게 이게 보통 밀리터리 장르 쪽에 가면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고증이라든지 건담 같은 경우도 이제 도색을 하고자 하면 에어브러시 없이 붓도색도 괜찮긴 한데 그만큼 퀄리티가 아쉽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붓도색으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게 마신앤크리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원작자가 예전에 처음 작업했던 방식도 러프하게 붓도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개수를 한다든지 변형을 줘도 그에 대한 뭐 세계관에 딱 이건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죠. 그런 거에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신앤크리거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수라는 개념을 알게 돼서 더 이제 제가 취미 활동하는데 큰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러면은 붓도색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붓도색을 시작했어요. 여기가 이제 재미나 공작소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등록하시면서 에어브러시 도색도 하시고. 에어브러시는 그럼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2018년도 정도 2018년도 됐네요. 한 1년 첫 정도 그쵸, 붓도색을 했고 집에서. 혼자 하시다가 네. 그럼 확실히 공방에 와서 하면 좀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와서 배운 거는 이제 에어브러시 쓰는 방법, 뭐 관리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 처음에 배울 때 중요하다 생각해요. 혼자 하실 때 혼자서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실수가 적죠. 처음에 에어브러시 같은 경우는 뭐 도색이 뭉친다든지 분사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못해서 표면이 거칠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울 수가 있죠. 아무래도 걸러진 노하우를 배우기가 좋죠. 다 실패를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쉽게 알려줄 수 있고, GPC를 2번을 냈거든요. 2번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스타일이 반다이하고는 안 맞는 건가? 아니면 건담 베이스 심사하시는 분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수상하시는 분들 작품을 쭉 보게 되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에 일단 건담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러프하게 스케치는 완료를 했고 올해 GPC에 나갈 킷을 모으고 있어요. 일단 2개는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 개의 킷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 생각이에요. GBWC는 올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이 매년 줄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할 때는 한 달에 1개였는데 2달에 1개가 되다가 좀 1년에 4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작업할 때는 만족하던 밀도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밀도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돼서 처음에 작업했던 건 지금 보고 있으면 왜 저기서 멈췄지?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해요. 그러면 이제 또 꺼내서 다시 조금씩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작품을 오래 잡고 있으면 그때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더 밀도도 높아지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보는 눈이 높아지잖아요. 자기 작업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잘하시는 분들 작품 계속 접하다 보면 눈이 높아져서 작업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하나를 오래 잡고 있는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냥 저처럼 오래 작업 받지 않는 분들도 이거 하나 가지고 그걸 몇 달을 하는 거야. 이 자괴감이 좀 오거든요. 뭔가 대회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그래도 오래 작업하고 내 거를 계속 들여다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밀도 있는 작업을 중요하다 생각하고 밀도 있는 작업을 해서 완성품이 마음에 들면 그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 때문에 이 모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형 작업할 때 제일 희열이 언제냐면 다 완성을 해서 킷을 집에 가지고 와서 스튜디오를 딱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사진 촬영할 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원래 취미가 사진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모형으로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만들고 놓고 사진 찍는 게. 어쩐지 작품 사진도 잘 찍으시더라고요. 교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제 자주 들고 오니까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업으로 드시는군요. 크게 애정하는 장비가 있지는 않은데 직접 만들었었다는 의미로 타미야 그 핸드드릴, 원래는 파란색인데 그냥 뭐 모형 만들 때 늘 개수하는 게 습관이다시피 해서 생긴 게 총처럼 생겼는데 권총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아. 그리고 사용을 또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애착이 가는 툴이지 애착 뭐 좋네요. 다른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그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꼽으라고 하면 애착템으로 이제 그 핸드드릴. 핸드드릴. 네, 툴이야 뭐 웬만한 걸 거의 다 가지고 있어서. 개조 하시면은 진짜 톱이랑 이런 것도 많이 그쵸. 쓰시죠? 톱도 있어야 되고 뭐 초음파 커터도 물론 가지고 있고, 작업을 편하게 하고 퀄리티를 올리려면 오래 전에 이제 작업하셨던 분들, 뭐 1세대, 2세대 모델러 네네네네. 분들 같은 경우는 툴을 직접 만들어서 하셨다고도 하고, 아니면 철필이라고 하죠. 네, 송곳? 네. 철필 가지고만이라도 그거 가지고만 작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장비 욕심은 네. 끝이 없고. 신제품 나오면 또 갖고 싶고. 그렇죠. 도료는 그럼 어떤 거 선호하세요? 가야노츠 라카도료를 아, 주로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마신앤크리거 이런 거 작업할 때는 네. 아크릴로 많이 해요. 아직까지도 붓도색을 선호를 해서. 아, 그다음에 아크릴은 특정 브랜드 없이 다 써요. 아, 가서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집어오기도 하고. 뭐 AK든 네. 바이아우든 시타델이든 다. 시타델은 안 써요. 아, 시타델은 안 써요. 안 썼다기보다 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타델을 추천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 네. 발림이 좋다고. 네. 근데 안 써본 도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도료가 많아요. 아. 그리고 진짜 브랜드는 뭐 처음에 그린스토프 국내 들어오기 전에 직구해서 사용도 해보고, 아. 재밌는 도료들 나오면 그쵸. 꼭 구해서 한 번씩 써보거든요. 가야노츠가 가끔씩 재밌는 도료들, 맞아요. 뭐 흑연 느낌이 나는 도료라든지 프리즘 도료, 그다음 뭐 아크릴도 마찬가지예요. 아크릴도 뭐 브랜드마다 이름이 틀리긴 한데, 뭐 카멜레온, 그다음 뭐 시프트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틀리죠. 그런 것도 다 구해서 써보기도 해요. 써보면 확실히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막 그런 그쵸. 설레이는 느낌도 네. 있고. 가이아노츠가 원래는 되게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셈합이라는 곳에서 정식 수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소식이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좀 비싸도 구하기 쉬운 게 어디야? 근데 아직까지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예약 받은 게 끝났죠. 그거 예, 예약 품절로 됐던데. 아셈합이 사장님 영상 보고 계시다면 저희가 열심히 광고할 자신. 일단 초프모 프로젝트 와디프라고 네. 있어서 1년 정도 전에 작업을 하다가 멈춰뒀던 게 있어요. 설정은 세상이 이제 물에 다 잠겼다. 아, 언더워터. 그렇죠. 다 잠겨버리고 요트라는 교통수단이 더 과하게 발전해서 바다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 나른다. 아, 그런 설정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IPMS라고 행사가 또 있어요. 네. 영등포에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또 아마 마신앤크리거 카페 이름으로 테이블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마신앤크리거도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완성을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항상 제가 인스타로 보면 마감일 다 돼서 그쵸. 끝내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요. 아쉬우면 아쉬운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일단 대회 갔다 오면 보수 작업하는 걸로. 3월 달에 그 메카스마 행사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NPC 대회가 있으니까 거기 출품을 준비해야겠죠. 베르세르크, 광전사, 같이. 갑주, 그거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려고 킷을 사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도 모데로이드 대회는 치열하겠네요. 일단 제일 큰 원동력은 뭐 여기 지금 앉아있는 네. 저희 와이프. 네. 일단 와이프가 많이 응원해주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프라타민 싫어하지만 그쵸. 응원은 해주시는. 그렇죠. 아이러니함이 있네요. 그렇죠. 일단 이런 행사 같은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잘 다니고 아이디어를 가끔씩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채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럼요. 오. 제가 아마 루리앱에서 좋아요 이렇게 추천을 제일 많이 받은 글이 마신앤크리거 킷으로 작업했던 건데, 비 오는 장면을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비 오는 장면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와이프가 이제 아이디어를 줬죠. 그 아크릴 케이스를 좀 긁어보면 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괜찮은데? 요거는 만들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서 루리앱에 이제 올렸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이래가지고는 메탈 패닉? 뭐 그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kit이 있는데 폭풍우 치는 장면으로 이제 만들었던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이 막 좋아요, 뭐 잘 만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추천해 주시는 게 또 아까 얘기하신 질문에 또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반응이나 피드백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좋다고 해주시는데 기분이 좋죠. 그런 게 이제 하나는 쌓여서. 블레님은 인기
인기상이 제일 기분 좋다고 했거든요. 저도 인기상 받고 도파민이 최대치로 폭발하더라고요. 이 모델로들은 조용한 관종들이 많나 봐요. 관심을 최대로 받았을 때가 안 그러면 사진이나 SNS 활동을 안 하겠죠. 지나가다 오다가다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십시오. 지금 활동하듯이 계속 뭐 SNS나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뭐 평범한 1인이라 아무튼 꾸준히 활동을 할 텐데, 혹시나 작업하시면서 네. 뭐 궁금한 게 있다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연락을 뭐 DM을 주시든지,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건 어떻게 작업해요?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루리앱을 주로 제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루리앱 이런 데 쪽지 보내주시는 분들 다 답변을 해드렸고, 가끔 인스타 DM이나 뭐 페이스북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 답변을 드리고 있고, 간혹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있긴 있죠. 뭐 그런 경우야 그냥 넘어가는데, 네. 아닌 경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도와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의견 나누고 뭐 그런 부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다들 앞으로도 즐겁고 좋은 뭐 영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프라부님이 처음에 에반게리온 쪽 방향 잡기 전에 건프라 진짜 건프라만 했었거든요. 네 하셨죠. 그때 아마 자쿠 작업하면서 문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건프라부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학고인데, 학고라는 말 좀 그렇게 하지만 구독자도 적은데 인지도도 없는데 그냥 DM 드렸다고 답변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시는 분 처음이었다면서, 그 정도로 여러분 그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선은 있겠죠. 예의 범절 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질문하시고 정보도 얻어 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확실히 이 에어브러쉬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붓으로 사람의 손으로 직접 터치하는 것이 좀 더 밀도 있고 세밀한 작업물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블캐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년 KPC, MPC 이런 대회장에서 마주쳤었는데, 그때마다 인사는 나눠도 좀 가까이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내성적인 것도 있지만 뭐랄까, 제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에서 작품만 봐오면서 멋지다 라고 생각했던 분을 실제로 뵙는 게 살짝 그 연예인 보는 느낌이 들었다랄까요? 아무튼 그랬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따뜻한 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제안을 드렸을 시점부터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이 저를 대해주시는 젠틀한 태도와 그 애티튜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모형 쪽도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참 닮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영상에 언급됐던 것처럼 질문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고 하니 서로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가면서 정보도 얻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은 인터뷰어로서 또 새로운 모델러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종종 업로드되는 제 작업물 영상도 좀 봐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조금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양이었습니다.